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이제 김장철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것 같죠? 한동안 김장한다고 부모님과 어찌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몰라요.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잘 익혀두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 제 이혼 과정도 그랬어요. 이혼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진흙투성이었으나 이혼을 하고 나니 찬란한 저의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는 제가 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두 얼굴을 가졌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었던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잘 부탁드릴게요. 내가 뭐라고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네가 결혼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만 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계집애야. 아이고, 그건 너같이 운 좋은 애들이나 하는 소리지. 보통 여자들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네가 운이 진짜 좋은 거야. 너희 시어머니 완전 좋잖아. 야, 우리 어머니는 진짜 번외지. 우리 어머니같이 좋은 분이 어디 계실까 싶기는 하다. 오죽하면은 어머니가 어디 가서 남들한테 사기당하고 오시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아휴, 내가 너 위로해주려고 한 건데 어쩌다 내 자랑이 돼버렸다. 미안해. 아니야. 너라도 잘 살면 된 거지 뭐. 아휴, 난 언제쯤 너처럼 안정적으로 살려나 싶다. 저는 제 주변 지인들이며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결혼을 했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제가 감히 남들 결혼 생활에 조언까지 했었네요. 저의 결혼 생활은 완벽한 것이라 믿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만난 남편은 취미도 같고 성격도 잘 맞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착하고 남들한테 손해만 보는 시어머니. 제가 보았던 내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말에 그저 좋다 소리만 하시고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같은 거 한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살갑지도 않은 그런 사이? 나한테도 딱히 시집살이 같은 건 하지 않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잔잔한 호수 밑에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어딨어? 박미양이 어디 있냐고! 이 정신 나간 옆에 나 어디 있냐고!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집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죠. 그것도 김장을 하던 날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같이 김장을 하고 있었는데 대문을 벌컥 열고는 웬 아주머니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은 홍당무처럼 시뻘개져서는 들어오자마자 대야에 있는 절인 배추로 시어머니 얼굴을 갈겨버렸죠.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본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그 아주머니 손목을 낚아채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거 놔! 내가 이럴만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놔! 야! 박미양이!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주둥이 나불거려봐!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여보! 얼른 좀 나와봐! 여보! 뭐야? 뭔데? 왜 그래? 다짜고짜 시어머니 집에 쳐들어온 그 여자는 아주 막무가내였어요. 눈을 보니 이미 눈이 돌 대로 돈 여자였죠.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집안에서 양념장에 필요한 야채를 다듬고 있던 남편도 뛰쳐나왔어요. 남편이 달려나왔는데도 그 여자는 계속 자기 말만 해댔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그래,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아이고, 이것 봐, 새댁. 그건 내가 새댁 시어머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새댁이 좀 물어봐 줄래?
대체 남의 집 남편한테 뭐라고 살살 바람을 불어넣은 거냐고. 서, 성식이 엄마.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아들 애들 결혼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어.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 야, 박미양이. 너 지금 나한테 추태라고 한 거야? 아이고, 네 주둥이에서 추태라는 소리가 나와? 세댁이 한번 좀 물어봐봐. 세댁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물어보라고. 그걸 제가 왜 물어봐요? 뭘 하든 말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보, 이 아줌마 좀 내보내봐. 야, 이 옆에 내야. 할 짓이 없어서 수십 년을 이혼으로 알고 지낸 나를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당신이 제정신이야? 자식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 어디서 나이살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 나이에 꽃뱀짓을 하려고 들어. 꽃뱀짓을.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추를 집어던진 그 아주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내 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꽃뱀짓을 하려 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아주머니, 제대로 알고 찾아오셨어야죠. 저희 어머니 그럴 분 아니세요. 지금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좀 해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아주머니가 하고 나오는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도 똑같이 팔 걷어붙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줌마 대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옆편네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긴 하냐고 이 말이야. 어쩌면 그럴까. 어쩌면 그래. 너 한 명 때문에 우리 집안 지금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알아? 알긴 하냐고. 아주머니,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나가세요. 자기는 엄마 좀 챙겨줘. 알 수 없는 소리만 이어가던 그 아주머니. 남편은 그런 아주머니한테 다그치며 멱살잡이를 하기는커녕 그 아주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기 바빴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제대로 따지지 않고 저리 하나 의심해 볼 법도 한데 당시에는 그 아주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서는 남편을 보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와 분리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만 생각을 했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했어요? 경찰이라도 불렀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혜수야, 저 여자 원래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도 이 동네 여자들한테 다 시비 걸고 다녀서 경찰 부른 것도 여러 번이야. 의부증이 있는가 봐. 그냥 무시하자. 나 괜찮으니까 그만해. 시어머니 역시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괜찮다고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의부증이 심한 여자라는 그 말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도 넘어가 주시는 시어머니는 역시나 보살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 역시 한참 뒤에 들어와서 오해가 다 풀렸다고 했겠다. 더 생각할 것도 없었네요. 하지만 그건 오해를 푼 것이 아니라 그냥 입막음한 것이라는 걸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본 모습까지도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저는 남편의 본 모습을 서서히 보게 되고 말았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뭐를? 용돈? 글쎄. 남편과 TV를 보던 중 양가 부모님 용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때 아닌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양쪽 다 공평하게 드리는 게 맞는다는 주의였고 남편은 공평하게 드리되 상황상 보았을 때 조금 더 힘들어 보이는 쪽에 많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드리는 용돈보다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조금 더 얹어 드리는 게 맞지.
그렇잖아.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는 거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하지. 아, 물론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그러면 나한테 미리 말을 좀 하지 그랬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이 용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황혼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시아버지한테서 받은 위자료가 꽤나 거액이었죠. 돈 걱정할 것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시어머니가 당장에 돈이 아예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더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어요. 그거를 꼭 얘기해야 하나?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이혼하셨다고 생각해보자고.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마음 안 좋지 않겠어? 마음이야 당연히 안 좋지. 그래서 나도 일부러 어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드리고 하잖아. 그런데 내 말은 어머님이 지금은 혼자 계시는 게 맞기는 하면서도 아버님이랑 그렇게 헤어지시면서 위자료 받으신 거랑 재산 분할 받으신 게 꽤 있으시잖아.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시다는 이유로 무조건 용돈을 더 드려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것 같다 이거지. 마음 쓰이는 거랑 경제적 상황이 안 돼서 용돈을 더 드리는 거랑 그건 상황 자체가 좀 다르잖아. 그냥 얘기 잠깐 나온 건데 너무 심각해진다. 됐어. 어차피 그냥 하는 얘기였잖아. 그만 얘기하자. 나 좀 들어가서 쉴게. 남편과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남편은 그냥 한 얘기를 뭘 그렇게 진지하게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냐면서 뾰루 통한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 때의 싸함을 잊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저 남편이 이혼한 시부모님의 상황이 안쓰러워 제게 서운함을 토로한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네요. 그 인간의 속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자, 가서 아주 원 없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다가 와. 엄마랑 아빠가 니들 축의금으로 더 들어온 거 한 푼도 안 건들고 그대로 놓아둔 거야. 늦게 가는 신혼여행인데 재밌게 놀다가 와야지. 안 그러니? 아, 내가 엄마랑 아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무슨 애야? 아, 뭘 이런 걸 모아두셨어. 두 분이 쓰시지. 너는 아직도 엄마 아빠 눈에는 애야. 아무튼 주는 대로 받아. 재밌게 보내다 와. 저는 뒤늦게 신혼여행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엄청나지 않나요? 신혼여행이란 결혼식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떠나는 건데 저희 부부는 그러지 못했었죠. 우리 이혼하련다. 어떻게 더 살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한테 미안하다. 결혼식 직후 시부모님이 이혼하신다고 난리를 피웠기 때문이었어요. 결국에는 시부모님은 정말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 무리해서 신혼여행을 가자고 할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옆에서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힘들어해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시간이 흘러서 신혼여행을 무려 1년 만에 가게 되었죠. 그저 좋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가는 신혼여행이다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롭게 느껴질 정도였죠. 자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1년 만에 가는 신혼여행이야. 그냥 뭐 우리가 시간 나서 가는 여행 아니고 신혼여행이라고. 그런데 신혼여행 가는 걸 계획하면서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네요. 아주 대단한 효자가 납셨거든요. 그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엄마도 모시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우리 신혼여행 가는 시기에 제주도로 놀러 가신다면서 나랑 당신은 신혼여행 가고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제주도 가시는데 우리 엄마만 서울에 혼자 있으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 안 그래? 아니, 대체 왜들 그래요?
왜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인지 저 너무 궁금해요.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 생신 때 생일 축하하러 안 가고 나랑 여행 가자고 나를 끌고 여행 갔던 놈이 결혼하고 나니 그놈의 주둥이에서 우리 엄마라는 말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 말만 들으면 어머님은 평생 아무 데도 안 가보시고 서울에만 계신 줄 알겠다. 아니야? 서운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제일 서운한 거는 나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 지난주에 일본 여행 다녀오시지 않았어? 일본은 일본인 거고. 그때는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신 거잖아. 우리랑 같이 가는 여행이랑은 다른 거지. 장인 장모님도 여행 가시고 당신이랑 나도 가고 하면 엄마가 혼자 있잖아. 어머니가 어린애야? 그럼 당신 말대로면 어머니 일본 여행 가셨을 때 당신도 서운했겠네? 우리 부모님도 서운했을 테고. 아니야? 어머님은 일본 여행 가셨는데 우리는 못 갔으니까 서운해야 해? 그거는 아니지 않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못 간 신혼여행 가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이혼하신다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바로 변호사 만나서 조율하고 하느라 못 간 그 신혼여행 이번에 가는 거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뭐가 그렇게 서운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제가 모질게 말했다면 나무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셔서라는 이유면 차라리 저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엄마만 여행 안 가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 소리를 하는 거를 제가 들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에 남편 놈, 제가 저리 쏘아붙이고 나서야 제 말에 꼬랑지 내리고 단둘이서 신혼여행 가자고 했어요. 저도 바보 같은 게 출발하기 전에 다투었지만 막상 가니 좋더군요. 그래도 남편이랑 신혼여행 간 거라고 사진 많이 찍고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하지만 여행이라는 게 집에 와서 짐 풀고 나서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오, 이 정도 시간이면 면세점 여유 있게 돌 수 있겠네. 아, 서두르길 잘했다. 뭐가 그렇게 살 게 많았어? 어? 아니, 꼭 뭐 그런 건 아니고 쫓기는 것보다 여유 있게 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지. 면세점 쇼핑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남편 덕에 미친 듯이 질주하여 공항에 들어섰네요. 무거운 캐리어 짐도 맡겨뒀겠다. 자유로워진 두 팔로 여행을 하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보이지를 않았죠.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데 어디서 슥 남편 놈이 기어 나오더라고요. 뭐야, 어디 갔었어? 전화는 또 왜 이렇게 안 받아? 당신 찾느라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계속 찾아다녔잖아. 핸드폰 있잖아. 자기가 무슨 어린애야? 그냥 각자 살 거 사고 볼일 보면 되는 거지. 뭐를 또 나 때문에 제대로 구경을 못했다고 그래? 아유, 미안해. 됐지? 그만 열내고 지금부터 같이 구경하면 되잖아. 오늘 돌아가는 날인데 기분 좋게 가자. 남편 놈의 말에 짜증이 났지만 여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인상 구기고 싶지 않았던 건 저도 같은 마음인지라 대충 덮어두고서 남편과 함께 양가 어른들 드릴 선물을 함께 고르고 비행기에 후다닥 올라탔어요. 이것만 사가도 되려나? 다른 거 더 사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는 거 은근히 기대하실 텐데. 저는 어른들 선물을 조금 더 사야 했던 건 아닌가 싶어 남편한테 내려서라도 국내에서 백화점 모시고 가서 선물을 따로 챙겨드리자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 하더라고요. 너무 오바하는 거라고 말이죠. 아이고, 됐네요. 어차피 곧 있으면 또 명절이야. 그때 어차피 용돈 드리고 다 할 건데 뭐. 어른들도 우리가 너무 챙겨드리면 부담스러워하셔. 서운하다고 하시면 어차피 곧 명절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하면 돼. 그리고 다른 나라 주전부리 언제 드셔보시겠어? 이럴 때 드시는 거지. 그리고 간단하게 선물 몇 개 샀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듣다 보니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명절이 얼마 남지 않기는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더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글쎄 있죠? 이 망할 놈이 자기 엄마한테 줄 선물은 따로 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도 얼마나 치사스러웠는지 몰라요. 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한 상태로 안방에 널브러져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눈을 떠보니 저녁이더군요. 아니, 지금 집사람 자고 있어서 말을 크게 못한다고 임마. 아직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남편이 뭐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밖으로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제 발목을 잡았죠. 그 통화 내용이라는 게 영 이상했거든요. 야, 내가 호구 잡힐 일 있냐? 장모한테 명품 주면 버릇 나빠져. 그리고 어차피 장인어른이나 장모나 둘 다 먹고 살게 넘칠 정도로 여유 있는데 뭘 장모한테까지 명품을 챙겨주냐?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랑 집사람 사이에 무슨 일 생기면 누가 내 편 들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만 내 편 드는 거야. 결국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는 집사람 편 드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편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저는 저런 천박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은 친구 같은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베란다 문을 열고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었죠. 한 손에는 손선풍기를 들고서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말입니다. 그 꼴이란 정말이지 최악이었어요. 그러면서 통화에 심취를 한 것인지 제가 듣는 걸 모른 채 열심히 떠들어대더라고요. 장모한테는 그냥 사탕 몇 봉지 주면서 현지에서 아주 맛집인 데에서 사온 거라고 대충 떠들어대면 돼.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지난번 김장할 때 집사람 앞에서 개망신 당한 것 때문에 해수 걔한테 기도 못 펴잖아. 그 아줌마 있잖아. 자기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좋다고 돈 갖다 바친 것 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꽃뱀한 거라고 그 소리 했던. 어쨌든 내가 나서서 우리 엄마 체면 챙겨줘야지. 나 해수 걔 모르게 엄마 가방 사느라 아주 곤욕 치렀다니까. 얌마, 내가 바보냐? 일부러 오버핏으로 후드티 입고 갔지. 그 안에 넣어서 나왔잖아. 아무튼 너도 너무 너희 장모한테 잘하지 마. 그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네요. 잠이 순식간에 달아나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는 남편 놈이 뭘 만지작거리길래 뭔가 봤더니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게 시어머니 선물이구나라는 걸 알았네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 뭐라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놈이 장모한테는 사탕 몇 봉지만 던져주면 된다고의 그 사탕 봉지를 벅벅 뜯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그놈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아,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잠이 덜 깼어? 이 여자가 자다 깨서 갑자기 왜 이래? 야, 전화 끊어봐.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그 망할 남편 놈, 사탕이 단단하고 알이 커서 꽤나 아팠었나 봐요. 머리통을 부여잡으면서 지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인간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무슨 짓이긴 너한테 맞는 대접하는 짓이지. 뭐? 장모한테는 사탕 몇 봉지나 주는 게 낫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악몽 꾼 거야? 꿈에서 내가 뭐 이상하게 했구나.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너 아까 뭐라고 했니? 우리 엄마가 뭐가 나빠져? 버릇이 나빠진다고?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니? 참 치사하고 더럽다. 더러워. 나한테 너희 엄마 선물 사는 거 들키면 내가 득달같이 너한테 들러붙어서 우리 부모님 것도 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어? 야, 착각하지 마. 너보다 돈을 벌어도 내가 더 벌어. 아니야? 당신 말이 좀 심하다. 알지? 무슨 꿈을 꿨길래 혼자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당신. 너희 엄마라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너희 엄마라고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누가 돈 더 벌고 말고가 얘기가 왜 나와?
남편 놈은 제가 분명히 들은 것이 있는데도 저를 잠 덜 깨서 혼자 남편한테 화풀이하는 그런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저희 친정엄마를 사탕 한 봉지나 쥐어주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놓고서 제가 자기 엄마한테 너희 엄마라고 한 걸 가지고 아주 정신 나간 놈처럼 발악을 떨더군요. 그리고 꼴에 자존심이 있다면서 왜 돈으로 자기를 무시하냐 하더라고요. 당연히 나와야지. 조금 전까지 너 그 잘난 주둥이로 우리 친정엄마 무시했잖아. 아니야?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줘야지.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똑바로 해줄게. 이 치사한 놈아. 이 집! 이것도 나 혼자서 한 집이야. 아니야?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정말 고맙다고. 네가 다시 어떻게든 사업 일으켜서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보답이 고작 이거야? 이거냐고! 저와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하고 있던 사업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제가 집을 마련했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래저래 남편 사업을 도와주기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남편 놈이 졌단 소리를 해대다니.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너 내 성격 알지? 다른 건 몰라도 나 마음 한번 돌아서면 2번 뒤돌아보지 않는 거. 그리고 내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싸갈머리 없이 말하는 인간이랑은 나 더더욱 살고 싶지 않아. 아이 안 생겨서 걱정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우스울 정도다. 너 지금 뭐야? 지금 너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거 무슨 뜻이냐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이혼하는 거로 나 협박하는 거야? 야, 내가 장모님도 그럼 명품 사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아? 됐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어. 명품 가방 그거 하나 사면서 치사하게 남의 식구 내 식구 가르는 인간이 너인데 앞으로 네가 더 무슨 짓을 뒤에서 할 줄 알고 내가 너를 믿고 살아?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너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하는 거네. 맞냐? 그래, 맞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으면 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너 같은 인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꺼지라고. 와, 이것 보세요. 그쪽이나 후회하지 마라. 알겠어?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재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 이 집에서 나가고 나서 땅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은 거야. 알겠냐? 참네. 누가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아나 본데? 누가 먼저 후회하고 꼬리 내리고 들어올지 보자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화를 낼 사람은 당연히 저인데 남편 놈은 제게 핏대 높여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혼을 얘기한 저한테 너나 후회하지 말라고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짐가방을 싸들고 제 집에서 짐을 싸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는 얼마 가지 않았죠. 아주 가관이었네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혼하는 과정이 아주 진흙탕 같았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진흙탕 같았어요. 정말이지 헤어나오려 해도 계속 시모가 질척거리고 남편 놈이 질척거리고 어찌나 거머리처럼 들러붙던지 정말 애먹었습니다. 혜수야, 나야. 문 좀 열어줘봐. 엄마랑 같이 왔어.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어? 위풍당당하게 저보고 후회하지 말라 소리치고 나갔던 그놈. 그놈은 이혼하겠다고 짐 싸서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엄마를 대동해서 제게 찾아왔어요. 자기 혼자 오면 제가 문 안 열어줄 걸 알았는지 자기 엄마까지 모시고 왔더군요. 저는 그 자식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이 기가 찰 뿐이었죠. 여보, 내가 정말로 미안해, 어? 후회하지 말라고 나간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와서 사과해? 어머니까지 왜 여기 모시고 와?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이미 이혼하기로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어머니까지 오셔서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혜수야.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한 거지, 어?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마. 이 녀석이 이게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거로 이혼하면 쓰겠어? 얘, 이제야 막 사업 자리 잡아서 다시 잘 되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 역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온 이유는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 놈의 사업 때문이었죠. 남편의 사업에 저희 부모님이 꽤 많은 금액을 금전적으로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 망할 놈이 예뻐서 해주셨겠어요? 딸 자식 결혼해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해주신 거겠죠. 화환이 보이는 검은 속내를 숨겨보겠다고 주저리 떠들어대며 제게 불쌍한 척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나 남편 놈을 보면서 그저 한숨이 나왔어요. 사람 보는 눈 없는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말이죠. 혜수야, 내가 너한테 그리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치사하게 군 거 인정할게. 네가 그랬지?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를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 내가 네 뒤에서 어떤 짓 할지 모르는데 네가 나랑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 이미 지나간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는 거야? 자꾸 같은 말 2번 하게 할래?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우리 이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내가 조만간 변호사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그리로 연락해서 얘기해. 어머니도 그만 나가주세요. 혜수야, 나 당신한테 다 말할게. 그때 명품 그거 내가 우리 엄마만 챙기려고 몰래 산 거 맞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래, 그때 김장할 때 우리 엄마한테 욕한 아줌마가 한 말 그거 다 사실이야. 맞아. 그냥 대충 일 덮고서 너한테 말 안 했어. 남편 놈은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해서는 자기 엄마 얼굴에 똥칠했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남편 놈을 내쫓다가 그 인간이 하는 뜬금없는 얘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중에서 가장 경악을 하고 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얘가 정말 왜 이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리 네가 이혼하기 싫어도 그렇지 이놈아. 엄마를 그런 식으로 팔아먹으면 되겠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왜 그런 것까지 말하냐며 남편을 다그쳤죠. 남편은 이제는 더 숨기면 안 된다. 더 숨기면 정말 이혼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했는데 그게 참 아쉬워요. 돈과 무료 갚에서 무너진 2 모자가 제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정남이마저 뚝 떨어졌다니까요. 싸우는 건 2분이 알아서 하시고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던 관리실에 연락하던 할 거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요. 저는 남편 놈과 시어머니의 사과 퍼포먼스에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대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놈 사업에 들어갔던 저희 친정 부모님 투자금까지 도로 다 빼왔죠. 자기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댈 때는 언제고 그 인간 저랑 이혼하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 네가 그렇게 갑자기 돈을 회수해 간 거로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본 줄 알기나 해? 나 너 같은 여자랑 살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장난 아니거든? 변호사 쪽에 알아보니까 나 너한테 위자료랑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다더라.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싸그리 망한 거, 너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사탕 던졌던 거, 내가 그거 다 걸고 넘어질 거야. 어떻게 할래? 그걸 나한테 굳이 찾아와서까지 말하는 이유가 뭔데?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내가 뭐 쫄아서 슬슬 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정확히 말해. 참 끝까지 싹퉁머리 없는 건 한결같네. 그래. 야, 어차피 너랑 나랑 다 끝난 마당에 내가 너한테 말 조심할 게 뭐가 있겠냐? 내가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하기 전에 너 손에서 그냥 알아서 나한테 성의 표시해. 저는 순간 제 2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들은 소리가 사람 소리가 맞나 하고서 말이에요. 남편 놈한테 코웃음을 쳐주면서 너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웃기지도 않아요.
결국에 그 인간 저한테 위자료니 손해배상이니 뭐니 다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먹힐 리가 있겠어요? 이유조차 명확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짱 도루묵 되었어요. 그 자식은 변호사 선임비만 날린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는 창피해서라도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 더 들러붙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말이죠. 혜수, 너 정말 그러는 건 아니지. 그래도 너희가 한때나마 부부로 지낸 시간이 있는데 이러면 되겠니? 사돈들도 참 너무들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딸내미가 이혼 도장 찍겠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매정하게 사업 투자금을 다 가져가시니? 그건 당연한 거죠,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인간이 한 짓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 두고서 우리 어머니는 사탕 한 봉지나 갖다 먹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 녀석이 그냥 말실수를 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어? 그래, 맞아, 혜수야. 내가 설마 정말로 그랬겠냐? 그냥 말실수를 한 거야, 말실수.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지겨워도 너무 지겨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두 사람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 근처까지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때 이름 말실수다 그 말이었습니다. 고작 말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서 이혼을 하는 게 말이 되고 사업 투자금을 쏙 빼가는 게 말이 되냐는 그 말이었어요. 더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말실수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실수라도 내뱉는다는 건 이미 그 사람 인성 바닥까지 제가 다 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만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이만 일어날게요. 야, 박미영이! 너 아주 잘 걸렸다. 내가 박미영이 너 그 잘난 낯짝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너 오늘 아주 잘 걸렸어. 그때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는데 웬 중년의 여자분 5분이 저희 테이블로 후다닥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별별 욕지거리를 다 하면서 어느새 저희 테이블을 그 중년의 여자분들이 둘러싸게 되었죠. 남편놈도 함께 말이에요. 혜수야. 네가 얼른 경찰에 좀 전화 좀 해라, 얼른. 엄마, 또 강남 쪽 나온다고 카카오에 글 올렸어? 그런 것 좀 올리지 말라니까. 그런 거에 자꾸 어디 간다고 적어두니까 저 아줌마들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야? 하여간에 모자 둘이서 아주 사기를 제대로 치고 다녔더만, 어? 이 여편네야, 그 나이 먹고 아들내미 앞에서 얼굴 팔리지도 않던, 어? 사지육신 멀쩡하면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든가. 남의 가정 파탄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 봐요, 아줌마. 말이 심하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이 아줌마들 남편들이 잘못이 있는 거지 아니냐고요. 뭐? 이 싹퉁머리 없는 놈이? 아유, 선미 엄마, 이 자식 이거 정신 나갔네, 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뻔뻔한 소리를 해대던 남편놈은 어느새 아주머니들 2분한테 둘러싸여서 등이며 머리통이며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아들마저 이미 여기저기서 욕먹고 두들겨 맞자 시어머니는 제 등 뒤로 숨으려 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숨으려 했다는 말보다는 저를 자기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말이 맞겠네요. 뭐야 너는? 네가 며느리다 이거야? 아주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구만. 남의 집안 풍비박산 낸 시어미 감쌀 생각이면 그쪽도 똑같은 인간 되는 거 감내해야 해, 알아? 어디 같이 해보자 이거야? 이거냐고? 아니요. 저 남자랑 이 여자분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 인간이랑 이혼했고 이쪽 집안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빼주세요. 어머머머, 얘 혜수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얘 가려거든. 경찰이라도 좀 불러주고 가. 저 옆에 애들 얼마나 우악스러운 인간들인지 몰라? 한심하죠?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제 등 뒤에 숨어있던 시어머니를 내동댕이 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잘났다고 살아온 그 모자와 털끝만큼이라도 같이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겨우겨우 그 집안 인간들과 연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을 찾아가려는데 전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분명히 그 망할 놈이 너한테도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시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찾아갈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용을 듣자 하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내가 아주 동네 창피해서 그놈 그건 내 아들이라고 하기도 싫어. 호적이라도 파버리고 싶다니까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비를 죽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고 다녀? 아이고, 내가 아주 기가 찬다. 시아버지한테서 듣게 된 이야기의 내막은 대략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고를 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편이 가담한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또래 아저씨들한테 돈을 뜯어내는데 남편 놈이 일조했답니다. 그러면서 벌금에다가 당장 실형 안 받으려면 상대방 측이랑 합의를 해야 하는데 사업도 망해버린 그 인간이 돈은 당연히 없을 테고 아버지 노릇하라면서 시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다 하네요.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안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시아버지와 마지막이 되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전 남편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혜수야, 나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다. 내 나이가 20대 어린애들도 아니고 30대 들어선 지가 언젠데. 안 그래? 나 진짜 못 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법이 문제인 거 아니야? 아들이 엄마를 도와드린 게 그게 그렇게 뭘 받을 짓이냐고.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나한테 이런 거로 전화하지 말고. 그리고 내 연락처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에이, 날 물어보고. 네 회사 이름 인터넷에 치면 회사 사무실 번호 나오잖아. 그거 가지고 너 사무실에 전화해서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지. 어쨌든 혜수야, 내가 술을 먹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불쌍하지? 전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술독에 빠져있던 것인지 혀가 잔뜩 꼬부러져서는 제게 전화를 해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저 인간한테 질려버려서 핸드폰을 2대나 갖고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인간이 술에 잔뜩 취해서 또다시 제게 전화를 했던 그날, 저는 아예 녹음 장치를 켜두고서 그 자식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수야, 솔직히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젠 네가 나한테 다시 합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너무 튕긴다 진짜. 그래, 까짓 거 내가 너한테 먼저 말하면 되지. 혜수야,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나 너무 힘들어. 힘든 건 너지.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너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술 먹고 전화하는 거, 이거 내가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알기나 하니? 너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범죄야. 그리고 네가 잘못한 일 죄값 받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난리인 거야? 뭐? 스토킹? 스토킹이라고 했냐 지금? 남편이 와이프한테 전화하는 게 그게 왜 스토킹이야? 내가 널 스토킹해? 이제 알겠다. 야, 이매수! 너 남자 생겼냐? 남자 생겼네, 이거.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꼬투리 잡아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구나. 와,
이거 완전 나쁜 계집애네. 남편 놈은 갑자기 자기 혼자 급발진을 해서는 제가 남자가 있어서 자기와 이혼을 한 것이 확실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숨막히는 것인지 제가 저때 알았어요. 그 인간은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당장에 전화를 끊고 싶었으나 스토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은 피해, 그리고 스토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꾹 참고 그 자식의 역겨운 욕지거리를 다 들어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인간인 줄 내가 몰랐다. 오늘 이 통화가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하고 너희 엄마 시켜서 나한테 찾아오게 하는 짓, 그런 짓 한 번만 더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그리고 나 지금까지 너랑 통화한 거 다 녹음했거든? 어떻게 할래? 와, 진짜 너무 싫다. 야, 임혜수, 너 진짜 징그러운 거 알지? 어쩌면 사람이 그러냐? 뭐? 녹음했다고? 와, 진짜 징그러운. 녹음했어? 그럼 녹음한 거 써 먹어야지. 그동안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녹음을 했겠냐. 녹음했으면 뭐해? 고소해. 너 고소하는 거 특혜 아니야? 어디 한번 고소해봐, 이 나쁜 년아. 자기가 고소하라고 하는데 제가 안 할 이유는 없죠.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전 남편인 그놈이 제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주정을 부리고 폭언을 하고 저를 괴롭혔다는 행위를 스토킹죄로 고소했습니다. 스토킹죄로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린 줄 몰라요. 제가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 그걸 입증하라고 하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왜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많은지 새삼 깨달았죠. 야, 너 그 인간 소식 들었냐? 그 인간 말이야. 네 전 남편. 걔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더라. 걔 이번에도 자기 엄마랑 어디서 돈 가지고 또 사기쳐서 지금 재판받고 있대. 재판을 받는다고? 왜? 아니, 그 인간들 남의 등쳐먹고 가정 파탄낸 거로 난리가 났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재판을 받는다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신랑이 네 전 남편 동창이랑 친구잖아. 내가 건너 들었는데 아주 입이 쩍 벌어지더라. 이번에는 무슨 땅 투자하는 것 가지고 사기쳤다는데. 아니, 어쩌면 그런다니? 너 이혼하기 진짜 잘한 거야. 아유, 지겹다, 지겨워. 그러게요. 저는 친구 말대로 이혼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두 모자는 인과응보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고를 치고 남편 놈은 저한테 스토킹죄로 고소까지 당해놓고서 또 땅 투자로 사기를 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죠? 특히나 못된 버릇은 더더욱 바뀌지 않는 것 같네요. 저는 한동안은, 아니, 어쩌면 앞으로 쭉 남자를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주 질려버렸거든요. 그냥 혼자서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참을 적어내려간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